자유와 낭만이 손짓하는 힐링의 낙원 라오스. 흥미진진한 체험과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풍성한 자연이 주는 다양한 볼거리와 천혜의 먹거리가 가득해 눈과 입이 즐거운 평화의 땅.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행복한 삶. 자연의 순수함을 닮은 힐링의 나라 라오스로 떠나보자. 인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5시간 만에 살아있는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곳 라오스에 도착한다.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후 이념 대립을 겪다가 공산국가가 된 라오스.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아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지 않은 나라인데도 그들의 생활에는 여유와 행복이 있다. 그래서일까? 전 세계 여행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나는 가장 먼저 라오스의 역사가 살아있는 빠뚜사이로 향했다. 비엔티안 시내 중심지에 자리한 빠뚜사이. 라오스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기념 촬영에 바쁜 관광객들이 눈에 띈다. Southeast of Thailand. Yeah, it is interest. Yeah, historical of Laos. 낯선 여행자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여행자들은 물론 라오스인들에게도 사랑받는 비엔티안의 랜드마크 빠뚜사이. 승리의 문이라는 뜻을 가진 빠뚜사이는 프랑스의 개선문을 모방해 만들었다고 한다. 시멘트로 만들어졌고 내부의 벽화와 조각은 힌두교 신화를 표현한 것이다. 빠뚜사이의 꼭대기는 전망대로 활용된다. 제법 걸어 올라가야 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비엔티안의 풍경은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광장 왼쪽엔 총리 사무실이 있는 정부 종합청사가 있고 광장 건너편에는 대통령궁이 있다. 빠뚜사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 이곳이 바로 라오스의 상징이란 생각이 들었다. Yeah, I want to visit. I have 10 weeks of travel, and I want to visit different countries. So I decided to go to Thailand, to Myanmar, and then to Laos for the rest. And I also prefer the nature in Laos. So because up in the north you have a lot of jungle, so we did jungle tours and so on. Yeah. 식민 지배를 겪은 라오스 국민의 슬픔과 독립의 기쁨, 그리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 영웅들을 향한 애도가 담긴 빠뚜사이. 이곳 상부엔 중앙의 탑과 함께 4개의 첨탑이 있는데 불교의 5가지 원칙인 우정, 용납, 정직, 위엄, 번영을 상징한다고 한다. I just like to walk around and look at the buildings, look at the architecture. And then from here I will go to the temple up this way.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라오스인들의 삶을 엿보기 위해 찾아간 곳. 콕사앗 소금 마을이다. 나를 맞이한 것은 황량한 벌판에 세워진 허름한 창고와 소금밭이다. 바다가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소금 생산이 가능할까? 지금 내륙인 이곳은 아주 오래전에는 바다였는데 그때 형성된 암염층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소금을 만든다고 한다. 내륙에서 만든 소금은 어떤 맛일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짜지는 않았다.
콕사 소금 마을은 연간 약 3만 5천 톤의 소금을 생산한다. 라오스 전 지역에 소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한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한평생 소금을 만들며 산다. Lẽ tớiพ่อtớiแม่คนเพียงแต่น้อยคนตั้งแต่วันนี้เกิดแต่พ่อแม่เห็นคนข่อยก็ได้30ปลายแล้วเด้37แล้วเด้37แล้วเด้ 소금을 만드는 과정 대부분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소금 한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물을 파고 장작을 떼고 물을 끓여 증발시키는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얻을 수 있는 소금 한 줌이 귀중한 보물처럼 느껴졌다. 콕사 소금 마을을 뒤로 하고 젓갈 마을로 향했다. 젓갈 마을은 남능 호수 옆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평 호수의 20배 정도 크기인 남능 호수는 라오스 최대 인공 호수다. 댐을 건설하면서 수몰된 지역 주민들이 물고기를 잡아 가공해 팔면서 지금의 젓갈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เอาป่ามาเนาะเขาก็มาล้างป่าสะอาดเขาก็ขั่วมันเขาก็ขูดเอาซีนมันมาบดเขาก็มาล้างหนังคั่นใส่หนังใส่เครื่องกระเทียมไปหนัวใส่เกลือใส่ 우리나라도 젓갈 문화가 있지만 열대 지방인 라오스에도 젓갈 문화가 발달했다. 젓갈 마을의 거리에선 남능 호수에서 수확한 생선들로 젓갈을 만들어 판매한다. 라오스인들은 끼니마다 생선 젓갈을 즐겨 먹는다고 한다. เจแล้วหรือว่าเอาไปจืนใส่หม้อน้ำมันใส่น้ำมันหม้อแล้วจืนเอาน้ำมันใส่แล้วไข่ไก่ใส่ 라오스에선 찹쌀밥인 까오냐우를 많이 먹는다. 찹쌀밥을 적당한 크기로 떼어내 동그랗게 뭉쳐서 국이나 반찬을 곁들인다. 나는 젓갈을 얹은 찰밥을 먹어봤다. 어묵과 비슷한 맛이었다. 젓갈 마을에 어둠이 내린 지 오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계속 이어진다. ของเรา มาเที่ยวไปเที่ยวครับมาเที่ยววังเวียงเอานี่มั้ย 라오스의 음식 문화는 국경을 접한 태국, 베트남,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아시아 여행객들 사이에서 필수 여행지로 꼽힌다. 라오스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아침, 방비행의 해가 밝았다. 방비행은 산악 지형이 시작되는 곳으로 석회암의 카르스트 지형이 아름다워 라오스의 작은 계림이라 불릴 만큼 경관이 아름답다. 특히 방비행은 천혜의 자연 속에서 짜릿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왕비행 마사잔 감라이 미ภูป่าไม้มีธรรมชาติมีน้ำธรรมชาติคายักลอยน้ำมีบุรกูลลินน้ำโดดมีกิจกรรมหลายอย่างแบบธรรมชาติแอดเวนเจอร์มีหลายเกาหลีหลาย 소박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방비행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소도시다. 산속에 자리한 파란 호수, 블루라군.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블루라군을 보기 위해 방비행을 찾을 정도로 이곳은 방비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다. 석회 물질로 인해 블루라군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 에메랄드 빛을 띈다.
much more busy before, but now I think the most of the people are already left the boat. How was the jumping into the water? Yeah. How was that? Well, Not scared there? no, not really. It's okay. We're used to that. 블루라군은 물웅덩이 위로 나무가 드리워져 있어 다이빙을 할 수 있다. 제법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야 하는데도 많은 여행객들이 연이어 용감하게 다이빙을 시도한다. We've been to Laos actually 3 years ago and to Vang Vieng as well, and we loved it so much and it's so beautiful, so we came back. I like Vang Vieng actually more. Like I think because it's a bit more like more variety. Like so you have the mountains and I don't know, a bit more beautiful landscape. But Pak Su was also nice, like very interesting. Like we went to like a village with an ethnic group, like a typical Lao close village group, and that was really interesting because we could have a look in their local life. 나는 다이빙 포인트로 향하는 한국 청년을 만났다. 수심 5m나 되는 물웅덩이를 마주하니 왠지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는데 지금 머리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가장 촉촉하게 뛰어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진 않으세요? 전혀 무섭지 않고 너무 설레요. 이걸 위해서 비행기를 몇 시간을 타고 왔는데 곧 자세를 잡더니 멋지게 점프.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간의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는 것 같다. 자연이 만든 풍부한 볼거리가 있는 방비행. 이곳엔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면 찾아온다는 비밀스러운 동굴이 하나 있는데 바로 탐상 동굴이다. 동굴 입구엔 종들이 매달려 있다. 원래 이것은 불발탄의 탄피였다고 한다. 다행히 지금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종으로 바뀌었다. 탐상 동굴은 천연 동굴로 내부엔 불당이 있다. 그리고 코끼리를 닮은 종유석으로 유명하다. 나는 탐상 동굴을 나와 논두렁길을 걸었다. 바로 그때 뜻밖의 나타난 코끼리.ไปนำซองไปอาบน้ำไปอาบ 코끼리는 라오스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으로 소처럼 농사에 쓰였다고 한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정겹게 느껴진다. 코이면 코이. Kui, but it's made by elephant's horn, buffalo horn.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낯선 이의 등장에도 묵묵히 제갈길을 가는 온순한 코끼리의 모습이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라오스인들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방비행 시내를 가로지르는 송강에선 카약을 즐길 수 있다. 나도 카약에 도전했다. 송강은 수심이 깊지 않고 유속이 빠르지 않아 카약을 즐기기에 정말 좋았다. 강변에는 잠시 목을 축일 수 있는 가게들도 있다. 연인, 친구, 가족들이 짝을 이루어 약 1시간 동안 노를 저으며 자연을 만나는 시간.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힐링 선물이다. 방비행을 뒤로 하고 나는 끝없이 휘어지는 도로를 달렸다. 라오스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루앙 프라방으로 향했다. 이곳은
옛 라오스 왕국의 수도로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 (1995년) 유네스코는 루앙프라방 지역 전체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나는 루앙프라방 외곽에 위치한 꽝시산으로 향했다. 바로 이곳에 아름다운 꽝시 폭포가 있다. 울창한 밀림 속 나무들이 한낮의 뙤약볕을 가려준다. 신들의 놀이터라 불리는 꽝시 폭포 계곡. 폭포 아래에 소풍용 탁자도 마련돼 있었다. Where are you from? France. France. Me, my friend. Yeah. He lives in France. In Laos, yeah. Now live in France. And his son. Fresh. And the first time I'm coming to waterfalls. It's a beautiful place in Laos. Wonderful nature. And I come with my friend family to spend a good day. And after I come to go in water, I try. 계곡에선 여행객들이 물놀이를 즐긴다. 폭포 주변 나무에 만들어 놓은 다이빙대. 청년들이 용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든다. 스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여행지다. Oh, waterfall is beautiful. Yeah, it's my first time here. So my wife and I are here together. And we came to Laos because we heard about the beautiful waterfalls and the swimming, of course. 짐을 놔둔 채 너나 할 것 없이 물웅덩이로 향하는 여행자들. 오랜 세월 침식작용으로 생긴 계단 모양의 천연 풀장이다. 이곳에서 하루 종일 물놀이를 즐겨도 좋을 듯했다. 원시림의 아름다움을 찾아 산을 오른다. 울창한 숲을 지나 만난 것은 폭포의 물줄기가 처음 만들어지는 곳 제1 꽝시 폭포다. The waterfall was beautiful. It's very beautiful. We just got here, so we're looking forward to going swimming. I feel great. It's lovely here. We're having a very good time. We wanted to come here to eat food and to see the mountains and nature. 무더운 기후에도 시원함을 뽐내는 청정지역 꽝시 폭포. 굽이굽이 펼쳐진 계곡이 수많은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거대한 폭포 주변에는 이끼로 장식된 바위와 에메랄드빛 호수가 있어 꽝시 폭포를 더욱 아름답게 채색한다. 이번엔 루앙프라방 외곽에 있는 몽족 마을로 향했다. 국민 대다수가 불교 신자인 라오스. 그 가운데 몽족은 샤머니즘을 믿는 소수민족이다. 손재주가 뛰어난 덕분에 손수 만든 옷이나 인형, 공예품 등을 좌판에 버려놓고 판매해 생활한다. 몽족 여성의 뛰어난 자수 실력과 바느질 솜씨는 수공예품과 전통 의상에서 그 빛을 발한다. 네. 아니요, 작비. 30. 30. 나 싹콘 머리 마트.
không hiền bữa mà lại bị yo ลายปีประมาณ lại bị lắm เรียกไข่เกิดประมาณเท่าไหร่ ประมาณ20,000 24 ชั่วโมงตี 24ชั่วโมง 길에서 만난 몽족 여성이 흔쾌히 집을 구경시켜준다. 조촐한 살림살이가 놓인 집안. อันนี้น่ะป้อนนี้อันฝ่ายจุกฝ่ายเฮ็ดอันข้าวกินเนี่ยคั่วผักกิน 밥박힌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소소한 행복에도 만족하며 살아간다. 몽족이 만든 공예품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리에 판매된다고 한다. I did have a special reason. My son and daughter-in-law came here on their honeymoon 10 years ago, and they loved it, and so we decided that we wanted to see it. They recommend it, yes. Yes. 전통을 지키고 살며 자유로운 사람들이라 불리는 몽족. 이들은 과거 추운 지방에서 이주해 왔다고 한다.ปีแล้วเจ้า ซื้อยัง ซื้อก็เจ้าอันนี้กับนี้ฝาแฝด ทั้งหมด3 คน 마을 곳곳에선 목화를 발견할 수 있다. 험한 산속에 살며 주로 목화를 재배해 옷을 만들어 입는다. ตรงนี้เห็นยัง อันนี้เข็นฝ้ายเฮ็ดเป็นเส้นแบบนี้แล้วมาเฮ็ดแพร 몽족 여인들은 목화에서 재래식 방법으로 실을 뽑아 옷을 만들어 입는다. 옛날 배틀을 짜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닮은 몽족 여인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형형색색 화려하게 수놓아진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나는 루앙프라방의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푸시산으로 향했다. 신성한 언덕이라는 뜻의 푸시산은 약 100m 높이의 동산으로 정상에 가려면 3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이곳에는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불상이 모셔져 있다. 지그재그형 계단을 올라 정상에 이르니 루앙프라방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비록 안개가 시야를 가렸지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울창한 산과 메콩강의 위험이 느껴졌다. It was how do you say, straight? Quite steep. Very steep, but fun. Nice, fun. Yeah. I think we were first attracted by the idea of arriving in the city through the Mekong. This we liked a lot, and then the fact that it was a city where you could walk, and with lots of historical memories was important for us. Yes, and we just arrived today, this afternoon, but already it seems very beautiful and charming, and we like the size of the streets and the old buildings and the trees, and yeah, it's already charming. 특히 푸시산 전망대의 일출과 일몰이 아름답다고 한다. 막지 않은 날씨가 아쉽지만 나는 이곳의 풍경을 마음에 담아두기로 했다. Very beautiful. It's very beautiful, yes, and you can see all the mist everywhere. It's but also coming up just for big Buddhas, seeing the Buddhas coming up. I've had the
just been talking to my girlfriend and having a bit of an argument with my girlfriend, and it was really nice to come up and see the Buddha with the peaceful, the hands, very peaceful. 루앙 프라박에 어둠이 내리자 푸시산 아래 야시장이 들어섰다. 야시장 초입에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먹자 골목이 조성된다. 이 중에서도 여행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 있는데 바로 15,000킷 뷔페 식당이다. 닭고기 꼬치부터 각종 나물, 국수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우리 돈으로 2,000원을 내면 접시 하나를 주는데 여기에 뷔페식으로 가득 담아 먹을 수 있다. You just have to pay 15,000. You can eat the whole place. It's very cheap. Very cheap. Yeah, for Europeans, like in Europe, it's everything very expensive. So for us, it's like 150 euros. Like. 다채로운 현지 음식에 눈요기만으로도 배가 부른 느낌이다. 간이 의자가 놓인 포장마차에서 맛보는 이국적인 맛과 분위기에 밤이 깊어질수록 여행자들이 모여든다. This? Yeah. Oh, it tastes really good, really good, really good. Yeah. Various. Different kind of noodles, so yeah, everything is good. You like Asian food? Yeah, sure. We also eat a lot of Asian food in Europe. 루앙 프라방 야시장은 몽족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던 곳이 명성을 얻으며 지금 규모의 먹거리와 기념품 시장으로 바뀐 곳이다. 이 시장은 쇼핑몰이 발달하지 않은 라오스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아기자기한 전통 수공예품뿐만 아니라 각종 기념품과 먹거리가 가득하다. What are you buying the item? Choose. How much are you buying there? 45,000. Cheap. And fast 50,000. And cheap 45.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소수민족이 만든 수공예품들이 가득해 독특한 기념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익숙하면서도 왠지 낯선 술들을 발견했다. 시장에 왔다면 흥정은 기본. 마음에 드는 술을 발견했는지 프랑스에서 왔다는 여행객이 한창 흥정 중이다. 부르는 가격에서 눈치 작전을 펼친 끝에 구매 완료. 어떤 술을 샀는지 문득 궁금해졌다. French. Yeah. Parce qu'au cas où ça serait intéressant, j'en prendrais comme une. Si elle est try. You can try. Yes. Good. Good for a stomach. Good for a stomach. Very strong man after. 프랑스에선 맛볼 수 없는 술이라며 무척 뿌듯해한다. 시골 읍내처럼 소박하면서도 정겹고 포근한 느낌까지 드는 이곳.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적절하게 어우러져 그들만의 이국적인 정취가 느껴진다. 다음 날 루앙 프라방에 있는 독특한 불교 문화 유적을 보기 위해 선착장으로 향했다. 메콩강과 나무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거대한 절벽 동굴이 있다는데 바로 이곳에 불교 문화유적지인 빠우 동굴이 있다.
빠우 동굴에 가려면 메콩강 선착장에서 배를 타야 한다. 뱃사공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강을 오가며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들을 동굴에 데려다 준다.ประมาณจักปีเดียวป่ะอยู่นี่ก็พัก โอ้บ้านเกิดเมืองนอนบ้านเกิดอยู่ ไปตั้งที่ไปกับจักเทื่อประมาณ บางมือก็3 เทื่อบางมือก็4 เทื่อ 라오스인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배를 타고 그들의 성지로 향했다. 라오스는 국민 대부분이 불교 신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오스인들의 신앙심을 느낄 수 있는 불교 성지. 빠우 동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현지 주민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이곳은 윗동굴과 아랫동굴이 있는데 윗동굴의 불상을 보려면 손전등을 가지고 가야 한다. 빠우 동굴 안에는 수천 개의 작은 불상들이 모셔져 있다. 빠꾸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입, 그리고 동굴이라는 말이 이제 현지어로 탐이 되고요. 그래서 현지어로는 탐빠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 전설이 하나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부처상을 동굴 안에 가져다 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 가져다 놓은 신도분들이 가져다 놓은 부처상이 몇 개가 되는지는 정확한 개수는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합니다.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아온 라오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외지인들이 약탈해 갈 수 없는 곳에 불상을 가져다 놓고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That's important. That's why one comes here, isn't it? So yes, the Buddha is always a great inspiration for the connection with higher dimensions. And you can feel it here. 몸과 마음이 고달프면 라오스에 가라는 말이 있다. 크고 작은 불상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선 누구든 부처의 가르침 속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For me, it's a peaceful place. Yeah, I come to here to see so many Buddhas here, but there is a so peaceful place because you can end in the feeling, the spirituality from the people from here. He's very friendly, so and the Buddha inspire everyone can understand what it means. 라오스인들의 삶은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래서 남을 공경하면 나도 공경받고 이승에서 복을 쌓아야만 다음 세상에서도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믿는다. 이런 불교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나도 소원을 빌어본다. 평화롭게 흐르는 잔잔한 강물처럼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도 마음의 평안을 얻길 바라본다. 나는 이곳에서 일상에 지친 여행객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안겨주는 힐링의 땅 라오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오늘의 소박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라오스 사람들처럼 이제
나의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프랑스 식민 시절 근대 문명과 크메르 제국의 고대 문명을 두루 만날 수 있는 곳. 메콩강을 비롯한 빼어난 강들과 폭포에서 겨울에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 1월의 여름 휴가, 겨울 라오스를 간다. 인천공항에서 4시간 40분 비행에 도착한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다시 차편으로 5시간 더 가는 곳에 첫 여행지 방비행이 있다. 이른 아침 방비행의 송강. 물 한 개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수면 위로 모터보트가 정적을 깨고 사람들을 강 상류로 실어 나른다. 아침잠이 없는 여행객들이 일찌감치 강 구경에 나선다. 강 주변은 석회암 봉우리가 이어진 카르스트 지형이다. 날카롭게 솟아오른 봉우리가 중국의 계림을 연상케 한다. 대기가 안정된 아침이면 열기구가 하늘로 오른다. (1월 27일) 이른 아침 방비행의 하늘이다. 1월은 라오스를 여행하기 가장 좋은 때다. 건기여서 비가 오지 않는다. 아침 기온은 15도로 상쾌하고 낮에는 30도 내외여서 물놀이하기 적당하다. 방비액은 카약을 즐기기 좋은 곳이다. 2~3명이 짝이 돼 무리를 지어 카약을 탄다. 물이 깊지 않고 유속이 느려 초보자들도 쉽게 카약을 조정할 수 있다. 우기인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지금보다 수심이 깊고 유속도 빠르다고 한다. 봄날같이 화창한 날씨에 불어오는 순풍을 맞으며 친한 사람들과 함께 카약을 즐기는 1월의 멋진 라오스의 아침이다. Cause all the others, they wanna take my life. Serious for the winter time, to wrench my soul. Whole cotton ears, but I know there must be. 방비행 중심가에서 가까운 강변이다. 여행객들은 이곳에서 일광욕을 즐긴다. 이웃 농가의 소들이 목동도 없이 몰려다니다가 소싸움을 한다.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한가한 강변의 작은 마을이 바로 방비행이다. 사람들은 튜브를 타고 손과 발로 서로를 연결해 하나가 돼 강을 내려온다. You were so cool, you could have put out Vietnam. All the girls ask, what's he like? I say he's kind of shy, but that's the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닥이 훤히 보이는 맑은 물가에서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 이곳에 무슨 근심이 있으랴. 블루 라군이라 불리는 옥빛의 물웅덩이. 젊은이들이 물로 뛰어든다. 남이라는 이름의 수중 동굴이다. 튜브를 타고 밧줄을 잡아당겨 수중 동굴로 들어간다. 석회암이 녹아 형성된 석회 동굴로 그 길이가 4km나 된다고 한다. 어둠 사이로 천장에 종유석들이 보인다. 옥빛의 물 속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산다. 방비행의 또 다른 즐길거리인 짚라인이다. 타잔이 된 것처럼 나무 사이를 신나게 날아다닌다. 열대우림 원주민들의 이동수단이 현대 레포츠로 발전한 것이다. 방비행의 물놀이를 추억으로 간직한 채 수도 비엔티안으로 향했다. 비엔티안 중심가의 파투사이, 승리의 탑이라는 뜻으로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해 1969년 세워졌다. 프랑스 개선문을 닮았다. 시멘트로 지은 탑이다. 내부 천장과 벽면에는 힌두교 신들과 고대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조각해놨다. 옛 라오스는 힌두교 문화권이었다.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새의 모습을 한 키나리 여신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 탑 상층부의 전망대. 파투사이 앞 분수대와 광장은 중국의 지원으로 2004년 건립됐다. 광장 왼쪽에 총리 사무실이 있는 정부 종합청사가 있다. 탑 꼭대기로 올라가 봤다. 창살이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다. 란쌍 도로. 라오스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란쌍 왕국의 이름을 붙인 길이다. 이 길의 끝에 대통령궁이 있다. 라오스의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우리나라와 같은 5년이지만 재임이 가능하다. 파투사이 광장 끝에 있는 세계 평화의 징. 인도네시아에서 기증한 징이다.
세계 각국의 국기를 그려놨다. 기증국인 인도네시아와 라오스 국기가 가장 눈에 띈다. 우리나라 태극기도 보인다. 각 종교의 상징들도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사당격인 인민대회당. 한국과 라오스 재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라오스기와 함께 태극기가 개양돼 있다. 라오스는 공산국가다. 라오 인민혁명당 일당 체제다.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후 좌우 대립을 겪다가 1975년 공산국가가 됐다. 독립운동의 지도자이자 공화국 수립 후 초대 총리를 맡아 라오스를 이끌었던 카이손 폼비한이다. 화폐에 그려질 정도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 기념관의 동상들은 북한에서 수입한 것이다. 전국적인 카이손 동상 건립을 위해 북한에서 제작한 동상 275개를 수입했다고 한다. 듣고 보니 낯익은 듯했다. 라오스는 불교 국가다. 국민 대다수가 불교 신자다.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셨다는 45m 높이의 황금색 탑 탄루왕. 국가 상징에 들어갈 정도로 신성시한다. 탄루왕은 라오스 불교를 상징하는 곳으로 라오스를 여행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찾아가야 할 곳이다.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가 야외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탄루왕에서 촬영하는 이유를 물었다. หมดสร้างที่ อยู่นี่มันเป็นแหล่งสำคัญของประเทศเพราะว่าเป็นจุดหนึ่งเป็นวัฒนธรรมอันหนึ่งของลาว 탄루왕 사방으로 4개의 사원들이 있었다. 그중 둘만 남았는데 와불이 있는 이 사원은 남쪽의 탄루왕 타이다. 타이는 남쪽을 뜻한다. 1828년 태국이 침략해 탄루왕 주위의 사원들을 파괴했다. 북쪽에 있는 탄루왕 누아다. 라오스 불교의 최고 지도자가 있는 곳이다. 점심 공양 시간이다. 라오스 사람들은 찹쌀밥을 손으로 먹는다. 국수나 반찬을 먹을 때는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한다. 라오스 불교는 남방 불교라 생선과 고기도 먹는다. 신도들이 보시한 것은 그 무엇이라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오가 지나면 스님들은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앉아서 하는 좌선 수행이다. 서서 하는 수행이다. 걸으면서 걷는 동작에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이다. 수행을 통해 마음속의 어리석음과 탐욕, 분노를 없애고 지혜, 관용, 자애를 얻고자 한다.
고맙게도 스님은 라오스에서의 촬영이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었다. 저절로 끊어질 때까지 끈을 임의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1565년) 건립된 왕실사원 호파케오. 태국과의 전쟁으로 파괴됐다가 1942년 시멘트로 복원됐다. 에메랄드 불상인 파케오가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도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가 야외 촬영을 하고 있었다. 라오스의 전통 결혼 예복이다. 1779년 에메랄드 불상 파케오를 태국에 빼앗겼다. 현재 파케오 불상은 태국 방콕에 있다. 파케오 불상을 다시 모셔오는 것이 라오스인들의 오랜 염원이다. 비엔티안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원 시사켓. 1824년 태국 양식으로 지어져 전쟁 중에도 태국군이 이곳만큼은 파괴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사켓에는 6,000개가 넘는 불상이 모셔져 있다. 불상의 대부분은 이곳 비엔티안에서 만들어졌고 15, 16세기에 루앙프라방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한다. 불상 중에는 이렇게 얼굴이 없는 불상도 있다. 신체의 일부가 사라지거나 몸통만 남아있어도 그대로 부처다. 심하게 훼손되거나 아예 불상 없이 받침대만 남아있어도 차별 없이 모두가 부처로 대접받는 나라가 바로 라오스다. (1563년) 창건된 시무왕 사원. 다른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태국군이 파괴해 사라졌다가 1915년 재건됐다.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영험한 사원이라고 한다. 사원이 재건될 때 공사에 어려움을 겪자 임산부였던 시라는 여인이 공사 현장에 몸을 던져 희생하면서 절의 완공을 기원했다. 시 여인의 희생이 있은 후 절은 무사히 완공됐고 지금도 시 여인의 영혼이 이 절을 돌본다고 한다. 이 사원에는 신성시 여기는 돌들이 있다. 비엔티안 시를 처음 세울 때 기둥으로 썼던 돌들로 앙코르와트를 지은 돌들과 같다고 한다. 신성한 돌들 위로 다양한 불상들과 조각상들을 모아놨다. 메콩강이다. 메콩강 건너는 태국 땅이다. 하루 일과를 끝낸 비엔티안 시민들은 메콩강에서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낸다. 메콩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만든 제방도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었다. 저녁이면 차량을 통제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된다. 스ถานี เนาะมันเป็นสถานที่ท่องเที่ยวสำหรับค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ก็คนลาวจะเป็นบอนที่มาพักผ่อนมาออกกำลังกายมาย่างกินลมชมวิวเนาะโดยและส่วนน้องเอกก็มักมาย่างปกติคือออกกำลังกายกับหมู่เลย 운동기구가 낯익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공원이다.
비엔티안 시민들은 낯선 이에게도 친절하게 미소를 보낸다. 한국 조경사회와 국내 기업들이 라오스 어린이들을 위해 2010년 기증한 놀이터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고 평범한 놀이터지만 라오스에서는 최초로 생긴 유일한 어린이 놀이터다.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에 내 마음도 흐뭇해졌다. 1827년 태국을 공격했다가 패배해 포로로 잡혀가 결국 돌아오지 못한 차오아누 왕을 기리는 동상이다. 태국 군대가 메콩강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오른손을 내밀어 저지하는 모습이라고 한다. 라오스의 태양은 태국으로 저문다. 라오스의 슬픈 역사가 저 저무는 석양처럼 애절하게 느껴졌다. 밤이 되면 강변공원은 체육관으로 변신한다. 매일 밤 시민들이 모여 함께 에어로빅을 하는 모습이 정겨웠다. 비엔티안 외곽에 위치한 부다파크. 힌두교 신들과 불상들이 전시된 공원이다. 1958년 태국인 건축가가 만들었다. 약 200개의 힌두교 신들과 불상들이 있다. 무인기에서 내려다본 부다파크다. 이 와불의 길이는 50m 정도 된다. 시멘트로 만들었다. 스님들이다. 사바이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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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상치 못했던 인사를 받았다. I'm from Canada, but I have families here. These are my families. Then I became a monk for 1 week. 1 week. Only 1 week? Only 1 week for my father, yeah. In our tradition, it's like a rite of passage, but my father passed away, so I become a monk for him to get merits, to go into heaven. I can't do anything this week. 여행객들이 스님에게 불교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다. 아버지를 위해 머리 깎고 기도하는 그의 효심이 바로 불심인 듯 싶다. 아래의 입은 지옥문을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 위 부분은 극락을 형상화했다. 극락과 지옥이 내부의 가파른 계단으로 연결돼 있다.
라오스의 부어키라는 이름의 레스토랑.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저택을 수리해 라오스 전통 음식점으로 쓰고 있다. 인기가 많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 잡기가 어렵다. 네 명의 연주자들이 라오스 전통 음악을 연주했다. 실로폰과 소라는 두 줄 현악기, 작은 북 등으로 전통곡을 들려준다. 라오스식 정찬이다. 대나무로 짠 그릇에 담겨 나오는 카오 니아오라 부르는 찰밥에 국과 고기, 채소 반찬들이 곁들여진다. 라오스 전통춤 람봉이다. 손가락을 아름답게 움직이며 돌면서 추는 춤이다. 라오스는 농업 국가다. 주요 작물은 쌀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창 모내기를 하는 중이다. 일년에 이모작을 한다. 농민에게 말을 건네봤다. 문이 돈 싸우 짱몽 막. 7:00 phải. 잼몽 파이버. 뚫랑 짱몽. Tôi lén mùng 땀몽 뭐. mùng 2:00 3:00 này lẹ. 아니 맨팔 아니 후짝간 거. 후짝간. 후짝간. 자. 육간 거. 피노간 몇. 피난 거. 아 전체가 가족이에요. 네, 지금 11명 정도 되는데 전체 다 피난 가족이에요. 네.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함께 농사를 짓고 사는 순박한 사람들. 흙과 더불어 사는 순수하고 건강한 삶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수도 비엔티안을 떠나 시엔쿠앙주의 주도 폰사완으로 향했다. 폰사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불발탄으로 만든 담장이었다. 불발탄을 반으로 쪼개 만든 화분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불발탄 화분에 꽃 한 송이가 피었다. 역시 불발탄으로 만든 레스토랑 간판. 거리 곳곳에서 불발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불발탄으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다. 미군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약 58만 회의 폭격으로 라오스에 200만 톤 이상의 폭탄을 투하했다. Laos is the most of the heavily country of the bomb that impact. In the record from the war, it's about 9 provinces in Laos. That is include Siêng 베트남 월맹군은 라오스를 통과하는 이른바 호찌민 루트를 통해 전쟁 물자를 수송했다. 미군은 이를 막기 위해 비밀리에 라오스를 폭격했고
이 탄피우 동굴에 숨어있던 민간인 437명도 억울하게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 중 일부다. 누군가 두고 간 꽃 한 송이가 억울한 넋들을 위로하는 듯하다. 현재까지도 불발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폰사원 근처의 한 농가. 마당 한 구석에 설치된 가마에서 숟가락을 만들고 있었다. 녹인 알루미늄을 나무틀에 부으면 아래로 흘러내려가면서 굳어 숟가락이 된다. 숟가락의 재료가 이 알루미늄 불발탄들이다. 아침 안개 낀 돌 항아리 평원. 이곳은 돌 항아리가 무더기로 발견된 곳이다. 이 평원에는 334개의 돌 항아리가 있다. 이 돌 항아리들은 고대의 무덤이라고 추정된다. 약 3,5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누가, 어떻게, 왜 이 많은 돌 항아리들을 이곳에 만들었는지 아직 그 누구도 모른다. 평원의 모습을 조망하기 위해 무인기를 띄웠다. 놀랍게도 이곳에 폭격의 흔적이 있었다. 움푹 파인 웅덩이가 포탄 터진 자국이다. 폭격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돌 항아리 평원의 신비로운 모습은 다행스럽게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돌 항아리 속에 떨어진 씨앗이 나무가 돼 돌 항아리를 깨고 밖으로 나왔다. 세월의 힘을 느끼게 한다. 시엔쿠앙주의 옛 주도인 무앙쿤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 병원 유적이 있다. 이곳도 미군 폭격으로 폐허가 됐다. 폭격으로 무앙쿤 마을 전체가 사라져 인근의 폰사완이 시엔쿠앙주의 새로운 주도가 됐다. 1372년 왕명으로 지어진 피아 사원. 모진 폭격에 법당은 사라지고 불상만 남아있다. 눈과 입이 심하게 훼손된 채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부처님.
비록 지금은 볼품없게 됐지만 당시에는 고급 기술이었던 원형의 벽돌이 사용된 사원이었다. (1576년) 세워진 높이 30m의 푼탑. 폭격과 세월을 참아내며 위태롭게 서 있다. 벽돌로 지어진 탑이다. 벽돌 사이로 쓸쓸함만 남아있다. 루앙프라방으로 가는 길이다. 2000m 이상의 고개를 넘어야 한다. 라오스는 국토의 90%가 해발 180m가 넘는 산악국가다. 가장 높은 산은 2820m의 비아산으로 백두산보다 높다. 라오스 제2의 도시 루앙프라방. 1995년 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식민지 시절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다. 이 건물은 1940년에 지어졌다. 루앙프라방에서는 이렇게 지어진 연도를 건물에 표시해놨다. 1935년에 지어진 80년 된 건물이다. 현재 여행사가 쓰고 있다. 193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잡화점이다. 도시 전체가 이렇게 라오스 전통과 19세기 프랑스 양식으로 조화롭게 보존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사람들이 절 담장 밑에 줄지어 앉아있다. 탁발하는 스님들에게 보시하기 위해서다. 매일 아침 이곳으로 탁발 행렬이 지나간다고 한다. 신도들은 찰밥을 보시한다. 그런데 스님들이 보시받은 밥을 녹색 바구니에 덜어 넣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밥이라고 한다. 보시하는 신도도 받는 스님도 모두 아름답게 보이는 탁발 행렬이다. แต่ละมือจากบ้านแบบ6 โมง 6 โมงครึ่งทุกมือเลยนี่แหละ 할머니 한 분이 밥을 들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고 있다. 고기와 밥을 뭉쳐 먹기 좋게 만들어 개에게 준다. 삐야, 삐야, 매, 아, 마, 이카오, 아. อ๋อแปลว่าเราภูมิใจเราในตัวเราของเราแก่กินเราต้องทำบุญถ้าบ่มีอันค้ำอันสู่เราบ่มีเหือมีแห้งไรบ่มีอันค้ำเรามาทำบุญเราได้บุญไง 루앙프라방은 1353년 세워진 라오스 최초의 왕국 란쌍 왕국의 수도였다. 이곳이 왕궁이었는데 공산화 이후 박물관이 됐다. 란쌍은 100만 마리의 코끼리 부대를 뜻한다. 100만 마리의 코끼리 부대가 있을 정도로 강대했던 왕국은 시사왕왕 왕을 마지막으로 공산국가가 됐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1560년 왕명으로 세워진 시행통 사원, 겹겹이 쌓인 급경사의 지붕이 특징이다.
루앙프라방의 사원 중 가장 아름답다. 사원 뒷벽에 생명의 나무. 생유리 모자이크를 일일이 붙여 만든 작품이다. 정교함, 세계 대비, 구도까지 더할 나위 없었다. 시행통 사원의 건물들은 이렇게 강렬하고 아름다운 바탕색에 빼어난 모자이크 조각들을 덧입고 있다. 선계에 온 듯 말문을 닫게 만드는 광시폭포. 아래에서는 물놀이도 할 수 있다. (32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푸시산. 산 정상에 전망대가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몰을 기다린다. 산 너머로 루앙프라방의 해가 저문다. 저버린 해를 아쉬워하며 메콩강과 칸강이 만나는 강변에서 루앙프라방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 팍세로 간다. 참파삭주의 주도 팍세는 세돈강과 메콩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팍세는 프랑스가 라오스 남부를 통치하기 위해 만든 교통의 요지다. 팍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산정에 위치한 푸살라오 사원. 법당 밖으로 나온 부처님들이 여행객의 시선을 끄는 곳이다. 메콩강과 팍세를 내려다보고 있는 높이 23m, 너비 13m의 거대한 불상이다. 딴리앙 폭포. 땄은 폭포라는 뜻이다. 리앙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에 여행의 피로가 사라졌다. 팍세 근처 볼라벤 고원의 한 농가. 해발 1200m가 넘는 고원에 서늘한 기후와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 커피 농사가 잘 된다. 이 농가에서도 소규모로 커피 농사를 하고 있었다. 발로 나뭇가지를 고정하고 커피 열매를 따는 모습이 재밌다. 볼라벤 고원에서는 1930년대부터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농가의 소박한 거실이다.
커피나무를 장작으로 썼다. 커피나무로 커피 물을 끓인다. 집주인이 정성스럽게 커피 물을 내린다. 커피 맛이 아주 좋았다. 집을 나서는데 형제가 봉지에 뭔가를 담고 있었다. 커피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라오스의 인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왓푸 사원. 17세기 무렵 발생한 대지진의 피해를 크게 입었다. 9세기 크메르 제국의 사원으로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의 원형이다. 설립 시기가 앙코르와트보다 200년 앞선다. 처음엔 힌두교 사원이었는데 15세기 불교 전파 후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 라오스에서 꼭 봐야 할 유적이다. 사원 앞 연못으로 라오스의 마지막 밤이 오고 있다. 밤이 오자 사람들은 풍등에 불을 붙인다. 풍등을 하늘로 날리며 소원을 빈다. 매년 라오스 음력 3월 보름날 열리는 왓푸 축제다. 하늘로 올라가는 풍등과 함께 아름다웠던 겨울 라오스 여행도 끝을 맺는다.